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이제 하루 지나서 3월 21일인데요. 바로 어제 코레일 관광개발 체험형 인턴 열차 승무원 공고가 떴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자세히 작성해 뒀기 때문에 아래 댓글에 작성을 해 두겠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분석을 좀 잘 살펴보시고 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새롭게 모든 항목이 바뀌었지만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번 항목은 조금 난감하고 황당하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이 영상에서 드릴 거고요. 나머지 4개 항목은 사실상 거의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은 항목이고 말만 조금 다르고 다르게 한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것을 사실 거의 그대로 복붙을 하실 수도 있을 만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활용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일단 근본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이제 경쟁률도 올려두었는데 아마 이전에 뭐 기간제나 또 작년에 체험형 인턴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경쟁률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체험형 인턴 이 한 분들이 그 정규직으로 이제 넘어가는 합격하는 경우의 수가 그리 많지 않기도 했고 가산점 제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실망을 해서 이제 체험형 인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객실 승무원 최종 합격자 중에 이 체험형 인턴을 했던 친구 경력이 생기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기도 했고요. 바로 직접 뭐 제주항공에서도 있었고 티웨이 항공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체험형 인턴을 잘 하면 최종 합격을 이제 정규직으로도 할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력이 지금 전혀 없는 분들은 꼭 한번 지원을 해보셔서 이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규직이 잘 안 된다 이런 소문들 썰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어쩌면 근본에는 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아쉬운 건 이제 해당 채용이 정규직 채용이었어야 하는데 지금 정규직 퇴사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들은 지금 인원수가 많고요. 또 기존에 체험 인턴이 나가는데 이제 이게 비율이 있나 봐요. 회사에 정규직 비율. 그래서 이 체험형 인턴의 인원만큼 그냥 대체해서 뽑는 느낌이라서 사실 또 이제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코레일 관광개발의 이런 인사 채용에 대한 이런 전략 방향성이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디 아량 넓혀서 또 정부에서 이런 많은 지원을 해서 정규직 이제 채용의 인원수를 좀 더 확대해 주신다면 또 지원자들이 다시 한번 많이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채용에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항목은 제가 워낙 자세히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번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열차 승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학생으로부터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같이 좀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데 일단 나라에서는 지금 ESG 경영에 대한 푸시가 굉장히 많고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모기업 자체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죠. 이 ESG 경영을 이제 완벽하게 진행하겠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안에 업무 환경의 변화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 코레일에서 ESG 뭐 경영 실천 캠페인 공모전 같은 것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금을 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아이디어를 좀 얻기 위해서 해당 항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어쨌든 ESG 경영이 지금 화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인원들을 인턴이지만 좀 뽑고자는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관광 상품 개발 많이 하고 있죠. 지역 상생과 연계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고 사실 철도 여객 서비스 부분으로 돈을 버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부분에 좀 도움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또 역량, 경력, 강점을 가진 지원자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ESG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인지를 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 코레일 관광개발 안에서도 일회용품 하지 않도록 지양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이런 오래 쓴 물건 교환하고 물물 교환하는 그런 바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코레일 관광개발 뭐 사회봉사, 사회공헌, 봉사활동 뭐
ESG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단순히 보여주기식이라도 여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코레일 관광 개발에 뭐 참여했던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 이벤트에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이 어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없는 분들도 내가 외국어 하나라도 잘한다면 외국인 승객들이 이제 KTX 타고 이런 상품들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냥 유명 관광지에 가기 위한 승객들이라면 내가 이런 부분들 잘 상품도 알려주고 이런 소통해가지고 한번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데 서포트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기소개서 작성이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고요. 이번 항목 빼고는 어려울 게 전혀 없다. 직무수행 계획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많이들 지금 정규직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정규직이 언제 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번 직전 기간제를 놓쳤다면 이번에 저는 지원해 보면 뭐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서류 합격률에서 조금 이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면접이 준비된 분들은 적극 지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객실 승무원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저는 또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 경력을 하나 공식적으로 갖추는 것도 도움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요, 지금 항공사 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진짜 한 5개, 10개 미만으로 밖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거의 최근에는 이제 첨삭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블로그 안에 신청 방법 안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채용을 계기로 내가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분들은 또 제 수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월은 서울은 마감됐고 부산만 지금 참여 인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7월 신청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 말씀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코레일 관광개발 이번에도 대규모 채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열차 승무원 유니폼 입는 거 이제 꿈꿔온 분들은 이번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지원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